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은금. 요새 이제 타이레놀이 되게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문제라기보다는 문제를 삼기 위한 문제가 되는 거죠. 임산부가 먹는 약 중에 타이레놀이 있는데 되게 안전한 약이라고 알려졌는데 이걸 먹었더니 자폐가 많이 걸린다더라. 그래서 엄마들이 자책을 되게 많이 하고 공포에 막 휩싸이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임신을 계획을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당사자잖아요. 의사기도 하고 제 와이프였으면 제가 먹였을까, 제 와이프였으면 제가 먹게 했을까에 대해서 저도 좀 불안하기도 하고 해서 좀 봤는데, 문제를 말하기 앞서가지고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은 자폐아를 낳은 부모님이나 어머님이 자책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전혀. 돌아간다면 안 먹을 거야 그런 걱정도 하실 필요 없고요. 누구의 탓이 아니에요. 병에 걸리는 게 누구의 탓이 아닙니다. 담배 빼고요. 이건 사실 2025년 9월에 트럼프가 말하면서 발생한 논란인데요. 근데 왜 굳이 타이레놀이냐? 타이레놀은 산부인과에서 산모들이 가장 많이 먹는 약이기도 합니다. 산모들이 고열이 발생하면 먹을 약이 사실 없어요. 고열이라는 것 자체가 태아한테 신경관 결손이라든지 유산이라든지 조산 위험을 높이는 되게 안 좋은 리스크 팩터거든요. 위험인자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열이 난다는 자체를 봤을 때 열을 낮추는 게 그만큼 산모한테, 애기한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해열제가 꼭 필요해요. 근데 20주 이후부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부프로펜 같은 엔세이드는 금기거든요. 양수 과소증도 발생할 수 있고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좀 금기라서 타이레놀이 가장 안전하게 쓰고 있었던 선택지예요. 그래서 미국 산부인과학회 WHO에서도 모두 타이레놀 필요한 복용이라고 공식 권고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이거는 덴마크 코호트 연구 2014년에 발표된 연구 중에 임신 중 6주 이상입니다. 6주 이상 복용한 그룹에서 ADHD 진단받을 위험이 1.65배, 20주 이상 복용 구운에서는 1.8배까지 올라갔어요. 다른 연구에서는 출산 때 아세트아미노펜 대사체, 이제 끝나고 출산하고 나서 피를 봤더니 아세트아미노펜의 대사체가 높은 그룹이 아이들이 자폐 위험이 약 3배 높았다. ADHD 위험이 약 2.9배 높았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이제 이런 게 보도가 되면서 타이레놀이 이퀄 자폐 원인이다 라고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만 보면 되게 못된 약 같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아닌 것 같은 게 자세히 보면 또 이 임산부가 왜 약을 먹었을까요? 이 임산부 심지어 6주 이상 20주 내내 타이레놀을 먹었어.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처럼 산부인과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었던 것도 있지 않을까요? 플러스로 임산부가 애초에 타이레놀을 먹었던 이유는 열이나 두통이나 이런 게 감염이나 이런 게 있었겠죠. 사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더 태아의 뇌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원인이 뭔가, 정말 타이레놀 때문인가, 아니면 열이나 감염이나 두통 발생한 것 때문인가 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거지. 그 손가락을 가리킨다고 해서 와, 저 다리 떴어 라고 해서 이 손가락 때문에 다리 뜬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돼서 다리 뜬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단순히 인과관계가 타이레놀 때문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는 거지. 스웨덴 초대형 형제 연구를 했는데 여기서는 타이레놀이랑 자폐랑 딱히 연관은 없다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두 가지가 지금 고민이잖아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뭐냐면 하나는 얼마나 먹었냐. 이 연구를 보면 26주 이상 타이레놀 먹은 사람, 20주 먹은 사람, 그래서 오랫동안 많이 먹은 사람들에 한해서 이런 결과가 있었던 적이 있던 거잖아요. 한두 개 먹은 사람이랑 약간 다르잖아요, 느낌이. 임신 주수는 언제냐? 임신이 이제 1, 2, 3분기잖아요.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연구 결과를 보면 감기 때문에 하루 먹었다, 한번 2번 먹었다, 두통 때문에 한 이틀을 먹었다, 이런 거는 전혀 근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산소 형제라는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과 전문의 선생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아기를 계획 중이고 그런 사람 입장에서 예비 이제 아빠가 되고 싶은 사람 입장 플러스 의사잖아요. 의사라서 너무 과한 공포가 무섭잖아요. 너무 자책하는 엄마들이나 과도한 공포를 가지는 예비 산모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쭉 봤더니 저한테 만약에 네 와이프도 먹일 거야? 또 와이프 타이레놀 먹일 거야? 라고 하면 무조건 먹입니다. 무조건 먹여요. 제 와이프가 6주 이상 20주 이상 타이레놀 먹을 일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별로 없어요. 대한민국은 전문의가 정말 잘 봐주고 있잖아요. 전문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이 퀄리티로 자주 볼 수 있는 국가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열이 나면 이 열에 대한 소스, 원인을 파악하려고 다 같이 모여서 회의하고 검사하고 이것저것 하고 피검사하고 질 검사하고 다 해보겠죠. 그래서 얘 원인이 이거니까 약을 줘야겠다. 항생제를 딱 줘서 열을 빨리 가라앉히겠죠. 그래서 6주 이상, 20주 이상 타이레놀을 먹을 이유가 없고 그럴 환경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초에 그러지 않기 때문에 하루 이틀 먹는 거 가지고 겁나거나 이럴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책할 필요도 없으시고 타이레놀을 임신 중 쓸 수 있는 안전한 해열제라 생각하고요. 필요할 때 최소의 용량, 최단 기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들이랑 하시면 되고요.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들한테 막 이렇게 막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들은 더 이미 알고 있어요. 의료소송에 대해서 산부인과 선생님들, 소아과 선생님들은 의료소송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들이 나와서 산부인과 학회에서 나와서 관련 없다라고 말할 정도의 발언이면요, 소송 걸어도 그 뭐 소송 감도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로 산모가 열이 났어. 근데 타이레놀을 안 줬어. 열이 계속 치솟아. 근데 안 줘. 이게 소송감입니다. 이게 소송감이지. 열이 났는데 타이레놀 줬다? 소송이다? 이거는 저는 갸우뚱이에요. 산모의 측면에서 보면은 열이 나. 막 38도, 환자 막 체온이 올라가고 심박수도 뛰고 태아한테도 안 좋은 영향이니까 열은 계속 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열을 가라앉혀야겠죠. 이상한 자연주의요법으로 열이 체내를 뭐 이기고 병원균을 이기고 있는 신호니까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런 덜 떨어진 소리는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아이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는 거지, 전혀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사실 이제 타이레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저는 가장 슬픈 거는 부모님이 아기 엄마가 자책하는 거에서 비롯된 논란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픈 애가 태어났다는 거는 사실 어쩔 수 없이 이제 엄마가 자책하거든요. 내 탓이 아닐까, 내가 임신 때 잘못해서 좋은 걸 못 먹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타이레놀을 먹어서 그런 걸까?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20주 내내 먹은 사람 대한민국에서 있나요? 없잖아요. 산부인과 갔을 거고, 그 정도로 아기를 아끼는 분이라면 산부인과 잘 다녔을 거니까요. 그런 걸로 자책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런 걸로 산모를 비난도 하지 마세요. 자폐아를 키우고 있는 어머님이나 어머니들한테 혹시 타이레놀 먹인 적 있어? 임신 때? 혹시 임신 때 타이레놀 먹은 거 아니지? 그래서 그런가 봐. 그래서 타이레놀 먹어서 애가 그런가 봐. 이런 끔찍한 말은 하지 마세요. 그런 말들이 되게 하나만한 말이고 가짜뉴스고 깜빵 가셔야 돼요. 가짜뉴스 유포는 깜빵 가셔야 됩니다. 괜한 불안감 야기하면서 타이레놀을 먹지 않았을 때 발생한 리스크가 타이레놀을 먹었을 때 발생한 리스크보다 압도적으로 높으면 무조건 먹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걸로 자책하거나 그러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열이 나면 산부인과를 가세요. 이상한 데 가지 마시고. 안녕.